대한민국 국민의 무의식 속에 가장 깊게 각인된 공포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은 금을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연평균 1394원이라는 파고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높은 1480원이라는 숫자를 매일 아침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지금의 고환율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98년의 위기가 갑작스러운 유동성 쇼크에 의한 급성 열병이었다면 지금의 1480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장기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만성 대사 증후군의 결과입니다.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90선으로 하락하며 달러의 위세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만 유독 곤두박질치는 이 기이한 현상. 이는 시장이 더 이상 한국 경제를 안전자산 혹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는다는 냉혹한 판결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뉴스 이면에 숨겨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구조적 침몰의 전초전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외환 건전성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실탄의 실체를 분석해보면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 약 4,300억 달러. 장부상으로는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연간 수입액과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는 단 7개월치의 수입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분량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14개월, 중국이 17개월치의 방어력을 구축한 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방패는 너무나 얇고 취약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에서의 자본 탈출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원화의 미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매달 수조 원의 자금이 미국 주식과 채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스마트머니의 행렬입니다. 그 결과는 하층부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76%, 장기 평균치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이 수치는 고환율이 불러온 수입, 물가 상승이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서민들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지고 영세 사업자들은 폐업 신고서를 만지작거립니다. 이것이 1480원이 가진 진짜 파괴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정부의 구두 개입을 믿고 원화 자산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시장의 신호에 따라 자산의 국적을 바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산 보호 전략은 무엇입니까? 시야를 넓혀 글로벌 지형도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처한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습니다. 한때 유럽의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의 제조업 위기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독일 경제가 휘청이자 유로화는 힘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존줄인 반도체는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서 인질이 되었고 자동차와 조선은 친환경 전환이라는 거대한 비용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 위기를 돌파했지만 지금은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용이 더 크게 뛰어오르는 역효과의 늪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비웃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해외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도 국가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체질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해외에 투자해야만 수익이 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원화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희석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WSJ는 한국을 향해 경고합니다. 제조업의 효율성이 한계에 도달한 국가에서 고환율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다. 비관적인 분석에만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국가와 개인은 이제 감상적 민족주의를 버리고 철저하게 냉정해져야 합니다. 첫째, 자산의 기권 다변화입니다. 더 이상 원화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전체 자산의 최소 30% 이상을 달러, 금, 혹은 글로벌 기축통화 기반의 자산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내 가족의 개별 외환 보유액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둘째, 산업의 초격차 기술로의 사활적 전환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AI와 결합하여 고도화하지 않으면 원화 가치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한계 기업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떼고 미래 성장 동력에 실탄을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리스크 관리의 일상화입니다. 부채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환율과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고마이너스고 시대에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불필요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최악의 시나리오인 환율 1,600원 시대를 가정한 가게 경영을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1,48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성장하는 청년이 아니라 지병을 앓는 장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위대한 국가는 위기 그 자체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부정하는 나태함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리고 98년 외환위기의 절망 속에서 기적을 일궈낸 민족입니다. 그 기적의 핵심은 국뽕이 아니라 냉철한 자기 객관화와 뼈를 깎는 혁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숫자를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내일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오늘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결단입니다. 1,480원이라는 파고를 넘어서는 힘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 개개인의 통찰과 대비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고 다시 강해질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은 매우 춥고 험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1,480원 고착화 시대에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구조적 결함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의견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